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세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 돌파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수 자체는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삼성전자가 2%가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부여할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오늘도 뭐 대형주 흐름이 주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반등 잘 나오고 있고, 뭐 시장 심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포인트랑 삼성전자의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LNF랑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릴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장이 빠지면은 2차전지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겁먹지 말고 계속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오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시장이 빠졌을 때 2차전지를 사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2차전지도 올라와. 그러면 그게 뭐예요? 수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건강한 종목, 건강한 섹터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도 시장이 내려왔을 때 관심을 갖는 게 훨씬 더 수익 만들기는 좀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LNF 코스모 신소재도 같이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까지 시장 보면 뭐 코스피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뭐 건강한 종목들 그리고 우량주들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오히려 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빨리빨리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좀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1, 2.26 이렇게 2% 이상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VIP 방에다가는 3나노 브리핑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말에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 아무래도 이 3나노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기는 하지만 저는 무거운 거를 뭐 여기서 뭐 유튜브 영상에서 대형주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직접적으로 잘 드리지는 않는데, 왜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사야 되는 포인트가 너무나도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를 막 얼마에 사고 어디서 사시고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RSI 30 이하 요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RSI 30 이하에서는 얼마든지 사셔도 뭐 무방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일본 스마트폰 점유율도 높아진 거, 그리고 3나노 수율이 잘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냥 기대감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싸그리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성이 2%대 반등은 정말로 이거는 좀 상당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조만간 바이든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하고, 시장이 그때에 맞춰서 조금은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일본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 빌려서 힘을 못 쓰던 삼성의 갤럭시, 그 다음에 폴더블의 점유율 반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폴더블 쪽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뭐 KH 바텍,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정리를 잘 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편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제2의 노터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벤트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선착순 10분만 진행을 할 거고 1개월에 11만원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충분하게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근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제2의 뭘 준비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를 딱 놓고 보면은 한일 사료 300% 후속작 준비라고 제가 요렇게
이벤트 이미지를 만들었었던 부분이 있는데,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4월 8일 날 한일사료를 3,15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30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요. 그게 뭐였냐, 제2의 배셀 준비한다. 3개월에 뭐 33만원, 그때도 뭐 비슷한 부분이었는데 배셀 또 먹었다, 제2의 배셀 준비한다. 그러면은 한일사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로 수익을 냈냐, 배셀로 수익을 냈어요. 배셀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22일 날 배셀 5,29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지금 배셀 73%의 수익. 그럼 배셀 다음이 뭐냐,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들? 노터스.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는 좀 최근에 수익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증이 조금 정리된 부분이 많은데,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44,400원 부근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터스가 얼마예요? 얼마겠어요? 7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노터스 뭐 55% 수익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여기서 보면 노터스 42% 10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뭐 LNF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뭐 130만원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제가 좀 인증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너무 많이 와서 잘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또 여기서 보면은 요런거 노터스 뭐 39%, 노터스 뭐 38%, 노터스 22%, 20% 이상, 노터스 뭐 불타기를 하신 분들은 뭐 16%, 20%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노터스 43%,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지금 보면 여기 노터스 38.76% 이렇게 인증이 나오는 부분, 뭐 조일 알미늄 이런 것들은 뭐 쉽게 뭐 그냥 먹는 거고,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들어갈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들어가서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기고 나오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4,400원 이 부분에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얼추 잡고 여기서 이렇게 딱 잡아서 자 보면은 뭐 57%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깔끔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조금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제2의 노터스를 또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한일사료 다음에 배셀, 그리고 배셀 다음에 노터스, 그 다음에 노터스 다음에 또 준비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실시간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단타로 SL 같은 경우에도 27,900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뭐 6%대 뭐 수익 나는 거 단타로 빨리빨리 훑고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훑고 나오는 거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모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런 것들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14,200원 이하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요런 것들도 뭐 28%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뭐 노터스가 또 있네요. 자 이렇게 47%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초보자분들도 괜히 어설프게 막 이상한 거 막 잡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수익적인 부분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뭐 SM 같은 경우는 실적 선방, 그 다음에 매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SMCNC라든지 SM 라이프 디자인 이런 것 쪽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거고, 북한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 50만 명 얘기가 나오는데, 치료제랑 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의료기기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좀 두루두루하게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관련주보다는 뭐 테마성으로 시가총액이 낮고 탄력적인 거를 해서 급등을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남아공발 새로운 변이 발견 뭐 뉴스가 오전에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진단키트 쪽이 밀릴 듯이 안 밀리고 반등이 나오는 부분,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내린 거 거의 다 회복을 해서 좀 강한 양봉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강한 거는 이제 수젠텍 요런 것들도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보면은 뭐 엑세스 바이오
그 다음에 뭐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도 뭐 같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북한 의료 지원 모멘텀, 뭐 새로운 변이, 두 가지 모멘텀이 같이 붙어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밀 가격 같은 경우에도 급등 쪽은 한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한탑도 결국에는 뭐 수익적인 부분, 이렇게 보시면은 뭐 35%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밀가루가 강한 이유가 인도의 밀가루 수출 금지 이슈인데, 이거는 그냥 팩트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은, 내용은 알아야죠 여러분들. 인도가 중국에 이어서 밀가루 2위 생산 국가예요. 그래서 2위 국가가 수출을 안 하면은 세계 식량난이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생산 2위가 인도인 거는 맞아요. 근데 수출은 세계 9위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인도는 1억 1000만 톤 내외에서, 작으면은 뭐 마이너스 1000만 톤, 많으면은 뭐 플러스 10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그 중에 1억 톤은 다 자국 내에서 소비해요. 1억 이상 생산되는 게 남으면은 조금 갖다가 수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수출 1위가 러시아, 5위가 우크라이나,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상 생산량이 1억 1200만 톤에서 1억 150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나와서 1000만 톤 가량은 뭐 수출을 하기로 미리 계약을 해두었는데, 올 3월 달에 갑자기 이상기후로 폭염이 왔어요. 뭐 3월에 심한 곳은 45도 넘게 기온이 급상승을 하고, 평균 35도 내외로 한여름 폭염 날씨가 이어지면서 열에 약한 밀의 특성상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자국민들 내수 물량을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출권에 대해서 캔슬을 한 거고,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매 시스템이에요. 이 수매 시스템이 뭐냐, 정부가 시장 유통 가격보다 비싼 가격의 밀을 사서 국민들에게 되파는 건데, 여기서 정부가 손해를 조금 감수하고서라도 수출을 막는 거예요. 왜? 인도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한 해에 최소 10조에서 15조의 손실을 정부가 떠안고 있고, 문제는 이번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로 밀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국내에 돌아와야 될 밀 물량이 수출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생긴다. 그래서 위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어차피 수출을 해봐야 100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략 뭐 500만에서 800만 톤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생산량의 95% 이상은 어차피 내수 물량이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 인도가 밀 수출을 허가를 하든 금지를 하든 사실상 글로벌 밀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탑이 이틀 연속 뭐 급등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팩트는 알고 가자, 의미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움직임이 나왔던 게 대성산업, 네온가스 가격 급등 여파인 것 같고, 뭐 노광공정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뭐 드릴 3나노 전쟁 브리핑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노광공정에서 필수인 네온가스 가격 급등이라든지 부족 현상, 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대성산업,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는 뭐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같은 계열이라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후발주는 뭐 워닝 머티리얼즈, 아무래도 대성산업이 그동안 유가라든지 가스 관련 인플레 테마 대장주 성격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요게 좀 상한가를 가니까 에너지 관련 대부분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조금 더 재밌을 수는 있어요. 재밌고 좀 더 편안하고, 우리가 그만큼 많이 알면은 뭐 수익적인 부분도 더 잘 날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LNF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제가 시장이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제발 사세요, 2차전지 관련해서 사세요, 뭐가 됐던지 간에 꼭 LNF가 아니더라도 코스모 신소재가 아니더라도 그냥 뭐가 됐든, 뭐 삼성 SDI든 뭐 일진이든 아니면은 대주전자 재료든 첨보든 대보 마그네틱스라든지 뭐 많잖아요. 그냥 사세요. 묻고 따지지 말고 일단 사세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시장이 올라오니까 LNF도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대주전자 재료, 그 다음에 뭐 오늘
오늘은 뭐 히트 상품은 당연히 후성일 수밖에 없는 거고, 대보 마그네틱 이런 것도 뭐 상승이 나오는 거고,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첨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장 빠질 때마다 겁먹지 말고 사세요 사세요, 첨보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첨보도 결국에는 시장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이 와중에 노터스가 또 이렇게 수익 인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노터스 56.85%, 지금 인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정리를 못해요. 사실 제가 이거 종목도 봐야 되고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도 써드리고 해야 되는 게 너무 디테일, 저는 좀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거까지 정리를 다 못해서 뭐 이렇게 띄엄띄엄 보여드리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LNF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1픽이었어요. 왜냐면은 뭐 1월 달부터 계속해서 LNF 사세요, 그냥 사서 모으세요, 빠져도 우리는 자신 있게 사야 된다 말씀을 많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뭐 딱히 지금 와서 우리는 이미 뭐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건드리고 자시고 말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쭉 끌고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1분기 일회성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1분기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했을 때 46%,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88%, 매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고 있고,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임직원 뭐 상여금이 지급된 점을 고려를 하면은 단 분기 실질 이익률은 뭐 10%를 좀 상회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것도 있고, 최종 고객사 수요처에 따라서 당분기 국내 양극재 기업들 간의 실적 차별화가 좀 발생을 하고는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테슬라향 원통형 전지 출하량에 비례해서 하이니켈 MNC의 외형, 그 다음에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를 한 부분이 있고, 전방 수요가 부족을 했던 ESS, SK온향, NCM 523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은 낮은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 부분이 있고, 테슬라가 그만큼 차가 잘 팔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LNF도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에 뭐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납품을 하는 거를 테슬라의 직접 납품까지도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3, 4월 최종 고객사의 중국 설비 가동 중단에 따라서 출하량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니켈 NCMA의 높은 성장 각도를 좀 어느 정도는 만들었고,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전지 생산 캐파 상향 계획 때문에 연간 20기가와트씩 추가 예정인데, 최종 고객사의 전지 내재화 4680 전략의 NCMA 양극재를 대량 양산 가능한 역할이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연간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 4천억 원, 내년에 5조 7천원, 그 다음에 내후년도 같은 경우에는 8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상위 기업과 이제 실적 갭 축소라든지 멀티플 프리미엄 요인으로 좀 분명하다. 그리고 LNF랑 레르우드 머티리얼즈 JV 이거 외에도 신규 고객사 확보의 다수의 사업 모멘텀들이 굉장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위치도 나쁘지는 않아요. 지금 가격적인 부분을 딱 놓고 봤을 때 LNF도 뭐 23만 7,100원 이렇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는 뭐 20만원 밑으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싸기는 하지만 따로 추천을 드릴 수는 없다. 왜? 그동안 1월달부터 계속해서 LNF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충분히 밸류 자체 앞으로의 성장성을 딱 놓고 봤을 때는 40만원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고 1분기 양극재 매출 2배 증가, 그 다음에 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하는데, 기존의 ESS용 NCM 제품 외에도 EV용 NCM 제품 매출 발생이 시작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23년도부터는 기존의 삼성전자 SDI, 삼성전자가 아니라 삼성 SDI 외에 고객사 추가 확보라든지 중장기 관점에서 이제 LCO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단결정 NI 레시피 확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4년도 이후 같은 경우에도 증설 규모는 현재 진행 중인 고객사들과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성장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지수가 빠지고 흔들리고 할 때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사시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5월 11일 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LNF 찍을 때 2차 전지는 필수, 제발 뭐라도 사서 모아요. 이거를 5월 11일 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 우리가 그때 저기서 조금 더 살 걸, 더 살 걸, 더 살 걸, 그러면은 정말로 더 사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뭐 깨차고 계시면은 당연히 수익도 잘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혼자 스스로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기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냉정하고 명확하게 파악을 하면은 수익도 잘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